나이 들수록 행복하려면 혼자 잘 살면서도 지금껏 유지해왔던 주위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해가 바뀌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모임에 나가곤 했는데요. 어떤 모임은 아직 오래 나가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은 오래 나갔는데도 정리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만날수록 행복은커녕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번 나를 잡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모임을 나가고 어떤 모임을 나가지 않아야 할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만남, 그러니까 인연 유지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모임을 나가지 말아야 할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을 반복해서 안 지키는 모임은 나가지 마세요. 약속은 작든 크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상호 간의 협력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지요. 특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모임이 종종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으며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금과 같은데요. 그렇기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것으로 서로 간에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각자의 시간을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모임이든 간에 약속한 시간에는 결코 늦어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모임일 때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키겠다 하는 것도 간단한 약속이지요.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와 협력을 해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둘 모이면 모임의 일정을 방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오히려 모임에서 무슨 그런 걸로 그렇게 화를 내냐며 시간을 낭비하여 손해를 본 상대에게 화를 내고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구성원들은 동기와 의욕을 잃을 수 있지요. 이는 모임의 활기와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좋습니다. 나의 흘러가 버린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법입니다. 아까운 시간에 대한 것은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하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말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넘어가고 약속을 자꾸 어기는 모임이 있다면 노년엔 이런 모임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활발하게 잘 굴러가는 모임들을 보면 목표가 정확하고 모임 구성원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가 가득한 모임은 나가지 마세요. 노후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임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많은 모임을 보다 보면 질투로 인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창회 모임에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위치였으나
살다 보니 각자 이룬 방식과 이룬 것들이 다른 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면 회원들 중 잘 된 사람도 있고, 자녀를 잘 키운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요. 서로 칭찬해주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더니 그래도 잘 돼서 기뻐. 자녀를 잘 키웠네. 이런 이야기처럼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의 모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별로 벌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자식이 좋은 곳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며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분위기를 느낀다면 빠르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있어봤자 엮여서 골치 아픈 일만 만들어지지요. 이런 모임은 질투의 강도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누가 힘들게 일해 돈을 벌어서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면 그거 분명 잘못될 거야, 다 빚진 거 아냐 하는 소리를 하며 뒷담과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모임에는 과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번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많지요.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척하고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소리나는 빈 깡통 같은 사람이지요. 깡통이 꽉 차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이 텅 비어 있거나 무엇이 아주 조금 들어있을 때이지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얼굴을 아는 동창이라는 이유로 모였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모임에 시기와 질투가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임은 굳이 갈 필요가 없지요. 가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스트레스를 받는데 쓰면 안 되겠지요. 어느 모임이든 간에 잘된 사람이 있다면 이런 훌륭한 회원이 우리 모임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고 서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70이 넘어 은퇴하고 이런 모임에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술만 먹는 모임은 자주 가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노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시간은 금이라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을 가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술만 마시는 모임도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즐거움을 준다면 가끔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만 먹는 모임에는 반드시 술을 다 먹고 만취를 해서야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했던 소리를 자꾸 반복하고 과거에 어땠는지 자꾸 끌고 오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됐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사회가 정말 문제라며 온갖 불만과 불평을 한없이 쏟아놓습니다. 신세 한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매사에 불만 있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지요. 굳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계속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술에 잔뜩 취해 휘청휘청거리다가 넘어져서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지요. 무엇보다도 남는 게 없습니다. 퇴직 후 시간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데요. 이런 모임은 끝나고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 바쁜 경우도 많습니다. 내 에너지를 긍정적인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이런 모임에 나가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관계가 너무 엄격한 모임은 가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모임을 할 때는 서로 즐겁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은 좋은 점도 있지만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 간의 모임, 상사 간의 모임, 혹은 자랑만 가득하는 친척 간의 모임이 있죠. 이러한 유형의 모임은 안 나가기가 애매해서 그냥 꾹 참고 나가다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람들 간의 모임이 있죠. 그러다 보면 현직에 있을 때 불렀던 직함을 은퇴하고도 모임에서 부르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나면 이제는 직함을 다 떼고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지요. 또 군대에서부터 이어진 모임도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계급 구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밖으로까지 전달되지요. 그러니 이런 모임을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면 애초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밤에 나가는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늦은 밤에 나가는 모임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수면 패턴이 변화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나가는 모임은 수면 시간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지요.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한 여성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활동하는 것이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활 패턴은 자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주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체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은 낙상사고나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체력과 활동 능력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체력과 회복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활동하는 것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우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모임을 가지게 되면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식사는 위와 장,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악기 연주에 빠진 80대 노인분은 늦은 밤까지 모임에 자주 참석했는데요. 밤이 깊어지니 사람들과 야식을 먹거나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패턴은 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어요. 늦은 밤에 먹는 것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켰고 체중 증가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강뿐만 아닙니다. 위험 요소에서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밤에 나가는 모임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밤에 활동하는 것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끄러짐, 넘어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골절, 뇌진탕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도 취약하며 늦은 밤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너무 늦은 시간의 만남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큰 규모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큰 규모의 모임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입원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런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에 아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지역사회센터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사교 모임에 참여했다가 감기가 옮아 심하게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과 같은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정신없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적은 모임보다는 많은 모임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저도 너무 사람이 많은 모임보다는 소소한 인원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것은 물론 모임마다 다르겠지만 큰 규모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으로 향하니 이제는 내가 원하고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기쁨과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